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가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 5,400억 원이 투자되는 데이터센터에는 첨단 산업 인프라 시설까지 갖춰질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세종시는 말 그대로 잔치 분위기입니다만 이번 유치에서 고배를 마신 대전시는 물론이고요. 충남도 역시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적인가 동반자인가 오늘은 세종과 대전, 충남도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최호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세종연구원 안용준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세종에 온다는 소식 지난 주말 전해드렸는데요. 세종에는 이미 다음 소프트 본사까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공무원 도시 이미지에서 이제 첨단 IT 도시의 옷을 덧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가 구상하는 ACT와 우리 시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의 자유특구를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최첨단 미래형 도시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이버가 제2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전과 충남도의 많은 시군들도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우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현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죠. 안 의원님,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세종시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규모로는 가장 최대 규모고요. 저희가 사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가 먼저 이동을 한 이유에는 사실 민간 기업들이 차순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도시가 커지는 이제 줄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논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완성이 돼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변 지자체에서와 또 세종시와 또 이제 희비가 갈릴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충청권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는 점은 충청권 전체 입장에서는 약간 고부적인 분위기로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가 6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민간 데이터 센터는 80%가 수도권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 민간 데이터 센터가 왔다는 것은 충청권의 어떤 데이터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세종시는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도 있고 자율주행 차량 이제 규제 자유 특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라는 민간 기업이 이제 센터를 짓는 거 외에도 국가 기관 산업인 스마트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아울러 충청권 공동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종시 된 건 이제 축하드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것이 최초로 이제 용인시가 확정이 되었다가 용인시에서 이제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종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대전시는 왜 안 됐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전시가 그 최근에 그 평촌 LNG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포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나 집행부들이 사실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또 평촌 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해도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 안 하면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는 안 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항상 부족하죠. 맨날 떨어지니까. 그러나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역 입장에서 보면 대전은 다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연구소가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관도 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이제 평가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원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이 왜 매력이 있을까 봤더니 사실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시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논의가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은 국회 분원, 그다음에 청와대 제2집무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행정 수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아마 이제 그쪽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 한 예.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가 세종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가 그런 용인시에서 그 환경 문제, 특히 전자파 문제 때문에 좀 거부했던 그런 사례를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대전시가 최근 들어서 이 국책 사업에 많이 떨어졌어요. 스마트업 사업은 그 1단계, 2단계까지 통과했는데 3단계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자율규제 특구도 세종만 되고 대전, 충남은 다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장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세종에 유치한 것만으로도 충청권에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반대로 이 대전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 공모 사업이나 국책 공모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연전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이 세종과 대전, 이 충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인데 그래서 저는 세종하고 대전 통합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하고 대전은 통합을 해야 한다, 도시를. 그래서 도시의 전반적인 도시 여건을 함께 공동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 관계이면서 잘못하면 국책 사업이 세종으로 집중하면서 우리가 빨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었던 용인에서 주민들 반대로 못하니까 결국 저는 수도권 이외에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택한 곳이 세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이 국책 사업이든 이런 기업 유치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150만 대전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전이 수도권도 아니면서 또 세종시 인근에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도 지금 15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148만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저는 대전시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시장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전연패거든요. 평촌 산단 문제도 주민들 반대하니까 결국 중단 결정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고 바이오메디칼 규제 자유 특구도 탈락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번에 제2 네. 데이터 센터 탈락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시장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기 충남도 사실 이번에 한 10개 정도 시군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뭐 다 탈락을 했습니다. 역시 뭐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이것이 뭐 대전과 충남 세종의 이제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저는 앞에 말씀하신 세 분과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세종시를 충청권의 염원으로 출범시켰고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도시 개발의 특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신도시 개발의 초기에는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주변 지역을 빨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들도 사실 있는 것이 신도시 개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주변 도시들을 함께 담쟁이 넝쿨처럼 손을 붙잡고 함께 벽을 넘는 그런 담쟁이 넝쿨처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대전이든 또 인근 공주, 충남 이런 곳이 세종시로 인해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드는 세종시를 하루빨리 정상대로 완성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소망했던 대로 주변 지역을에서 빨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지역으로 넘쳐 흘러가도록 하면서 충청권 전체의 발전의 중심, 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이번에 탈락하고 세종이 되고라고 하는 작은 어떤 지역적인 차별, 뭐 이런 서운함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아까 이장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권 전체에 이것이 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된다고 네. 보고요. 다만 이번에 대전도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60곳과 민간 기업 58곳 포함해서 어떤 지자체는 뭐 2곳이 부지를 낸 곳도 있기 때문에 136곳이 경합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대전의 둔곡지구가 아까 2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준비 과정을 보면서 차차 우리 대전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고 있다.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우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세종시와 우리 대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세종시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의 계기를 어떤 대전의 어떤 연구단지, 특화된 이런 단지들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연계하는 것들을 이번에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단기적인 발전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사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사안의 뭐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이 어떻게 보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세종시가 이제 항상 단독으로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대전과 세종, 충남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모색해보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선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처음 생긴다고 했을 때 대전도 같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다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상실감이 크고 세종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합니다. 세종으로 이사를 와보니 거의 대전과 한 생활권이라서 오가는데 세종이 더 좋은 점도 있고 대전이 더 좋은 점도 있다 보니 두 도시를 아예 광역화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전, 세종 어차피 다 한 지역이고 한 생활권인데 요즘은 이야기하다 보면 세종 사람들은 세종이 더 좋다고 하고 또 대전 사람들은 세종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역 간의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은 대전과 세종, 충남이 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보다는 계속 유치 경쟁에 함께 뛰어들어서 세종이 거의 다 유치가 되는 그런 세종으로 좀 몰아주게 하는 좀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상대적인 대전과 충남의 박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저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대전이 약간 이제 계속 그 뭐 연전연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원인을 좀 분석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대전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청와대에 계셔서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인적 네트워크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전 이 충남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중앙에 요직에 이렇게 박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사실은 지방고시가 되신 분들이 희한하게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좀 계속 이제 패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내는 거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좀 공직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직 출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단체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기업가가 됐던 정말 정치인이 됐던 이런 분들이 한번 좀 멋있게 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최근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실패를 했을 경우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말 올바르게 하라고 따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분 계시지만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는 지역의 큰 정치인들이 영향을 좀 미쳐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매일같이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소한 무슨 상갓집을 간다든지 개업집을 간다든지 이런 건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중앙에서 좀 터 좀 잡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는 역할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의원님들께 좀 따끔한 지적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예, 어쨌든 뭐 저는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세종시의 계획대로 조기 완성을 통한 충청권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희망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고 충청권이 함께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꼭 분열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충청권 4개 시도에 보면 현재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상생하기에 이제 좋은 그런 여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충남 내포에 그 신도시, 도청 소재 신도시를 만드는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혁신도시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곳에 대전,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이 4개 시도지사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돼 있어서 서로 그런 대안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힘을 합쳐서 2025년에 뭐 학예 유니버시아드를 우리 충청권에 유치하자든가 그다음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뭐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유치해오자라고 하는 이런 힘들을 좀 모아 나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우택 교수님 지적대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앙의 정치 역량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장우 의원님이랑 저랑은 당적은 다르지만 얼마나 또 친하게 열심히 잘합니까? 이렇게 해서 당을 초월해서 어떤 초당적인 어떤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서 정치력을 좀 키우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 이 방송 토론에 나와서 그걸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청권 홀대라고 이야기 지적들을 하지만 아무리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을 뽑으려고 해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밑에 단계인
1급 공무원이나 이런 중간층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권을 잡아본 창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중간 허리에 그런 공무원들을 키워온 역사가 지금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 하나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약점을 사실은 우리 정치권의 초당적 단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내야 되고 또 공직사회는 정치인들이 중앙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들과 그런 논리들을 잘 만들어서 개발해서 무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대전의 위축이나 서운함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번에 성찰의 기회로 한번 본다면 이번에 대전의 탈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락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가능성을 확인한 그러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저희가 함께 격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지금 원래 대전, 세종, 충남은 원팀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도시도 행복도시도 이제 구성이 됐고 처음부터 이제 대전과 충남도 세종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뺏기게 되는 그런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이 원팀보다는 경쟁 구도가 되는 좀 그런 양상으로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도시 간 경쟁은 아무리 뭐 인근에 같이 충청권이라도 피할 수 없는 건데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충청권의 4개 광역단체가 다 민주당이 시장이거든요. 도지사고. 그러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별로 뭐 데이터 센터는 세종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아니면 또 어떤 바이오 분야는 충북에 어디 오송을 한다. 충청권의 이게 전자 반도체 분야는 뭐 천안을 중심으로 하니 간다. 대전은 뭐 특별히 대전에 특화된 뭐를 한다. 서로 이걸 나눠 가지고 서로 이걸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전이 응모하면 인근에 충남도 응모하고 충북도 응모하고 이게 출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개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이 책임자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아직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은 저는 세종하고 반드시 도시를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이 지금 산단이나 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세종시는 굉장히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청사도 우리 대전에 있고 청사도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하고 세종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대전의 어떤 광역 도시를 계속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4개의 광역단체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도시철도를 놔도 이 4개가 서로 상생하게 해놓고 뭐 버스 체계도 서로 4개 협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만 보면 대전이 연전면피하는 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도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에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우리 최호택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가 저 대전시장한테 앞으로 시정을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입맛을 딱 땡길 수 있도록 저 대전 여건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으면 네이버 회장도 만나고 정부 관계장도 만들어서 이건 대전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발로 떼고 또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연전연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반성 좀 하고 이제 시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야 모든 분들이 함께 떼야 되고 저같이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나서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장호 의원님께서 시장 책임이다 하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 혼자 이게 책임질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고요. 또 허태정 시장과 제가 자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통화하다고 저를 자주 찾아오기도 하는데 정말 이장호 의원님께서는
발로 뛰는 모습을 못 봤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허태정 시장만큼 발로 열심히 뛰는 젊은 시장도 드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뭐 잘잘못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시는 모든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이 두려우니까. 근데 대전은 많이 가진 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는 모든 그런 사업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 정치인과 행정이 같이 협심해서 한번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끼리 싸움이 안 되잖아요. 대전하고 세종 싸움이 안 되고요. 대전하고 충북 싸움이 안 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제가 그 언론 보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보면 이제 축구센터 유치 같은 경우에도 천안하고 세종하고 경쟁을 차중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느 정도 서로 이런 부분들을 협치해서 한쪽으로 좀 밀어준다. 물론 이제 천안이 되긴 했지만 좀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전, 세종, 충남이 이렇게 공동 협치해서 뭐 유치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이게? 원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4개 지자체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사님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위주로 이어지는 충청권 당정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주요 의제가 나오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또 실무부서랑 또 시도 연구원들이 일하는 쪽 충청권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취지로 방향은 잡았는데 테이블상에 하나씩 올리다 보면 이제 첨예한 대립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유치 문제나 공간적 요소가 들어가는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쪽 지자체는 이 산업, 이쪽 지자체는 다른 산업 이렇게 분배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주요 트렌드의 산업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이나 뭐 세종이나 충북도 오송 첨단단이나 충남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산업들 거의 비슷한 것들을 추구하고 각 실무부서도 같은 비슷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테이블상에 올리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연구원이 대전 세종 연구원이다 보니까 대전 세종 같은 상생 협력 과제들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정책 엑스포를 했는데 대전의 인구 감소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수합 분석을 했는데 말씀드린 장점, 단점, 이제 가능성, 위협이죠. 그러면은 가능성 부분에 세종이 있고 위협 부분에도 세종이 있어요. 커요. 근데 그 시점을 한 2030년으로 돌리게 되면 위협보다는 가능성, 어퍼튜니티 쪽에 좀 더 세종을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세종시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채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자체한테 갈 부분이 세종시로 갈 경우가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2030년까지 건설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애초 국가 균형 발전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조금 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안 의원님 그런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행정에서 받아 하는데 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지금 연구원이 한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충남까지 연계해서 충청연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협의하에 그림이 좀 그려지면은 이제 그런 갈등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연구원 소속 박사로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큰 틀에 대전은 어떤 사람을 집중 육성할 것이고 충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서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나눠야 돼요. 그 큰 틀을 나눈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옆에서 거꾸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욕심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대전도 준비를 하고 세종도 준비도 하고 충남도 준비하면 공무원들만 피곤한 거예요, 서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특별시, 4차 산업 뭐 육성 미래차
이 미래와 4차 산업이라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자치단체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그래도 드는데요. 겹치면 광역단체장끼리 모여서 한쪽이 양보를 받고 결단을 서로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 밀어줄 거냐. 이거 서로 충청권을 위해서.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4분인데 4분이도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수현 우리 저 의원께서 또 청와대에 있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조율 좀 민주당 좀 앞장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장우 의원님 충고 아주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잘하고 있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도시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그 특징을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시 특징도 특징이지만 지금 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큰 흐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리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떤 기반으로 한 그런 발전, 특징적 발전들을 좀 하다 보니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장우 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정치력을 높일 때 바로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말씀이시고 뭐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뭐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를 뺏기는 이른바 이제 세종 블랙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세종으로 이제 대전에서 간 인구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전 지역에 이런 산업이 좀 침체되는 경향도 있고 특히 기업체들이 상당수 옮겨가면서 또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또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세종으로 가면서 충남에서도 역시 인구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안이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대전의 강소기업들도 대전의 기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갔거든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결국 대전에 있는 기업이 세종으로 갔으니까 결국 대전은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세종시로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또 도시기반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상가는 분양을 했는데 텅텅 비고 이렇게 뒤돌아온 분도 사실 있습니다. 대전은 뒤돌아온 분도 있고 또 세종에다가 투자를 해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입주도 안 되지. 이자는 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정일 텐데 이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세종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분들이 인구가 내려온다든가 공직자들 가족들이 더 완전하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현상을 발해야 되는데 결국 충남 공주에서 인구가 대규모 옮겨가고 대전서 옮겨가고 청주에서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돼야 되느냐. 어쨌든 내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서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나누고 대전은 대전대로 특화할 거를 특화하고 충북은 충북대로 하고 이 역할 분담을 더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들 밑에 실무 차원의 최고 실무진을 둬서라도 이건 빨리 시작을 해서라도 역할 분담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생해야 되고 마지막 저는 시너지 효과는 대전, 세종을 한 도시로 통합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 좀 이따 한번 또 얘기 들어보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강훈식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세종시 전입 인구를 분석을 한 자료를 봤는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26%에 불과하고 충청권에 한 60%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의 역사는 초기에는 주변을 빨대처럼 빠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사실은 충청권에서 너무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종시를 빨리 완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030년에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라고 하는 그 목표를 빨리 이뤄야 그 주변에 뺏겼던 것을 다시 채워나가고 상생 발전하게 되거든요. 세종시를 어떻게 계획대로 빨리 하냐죠. 현재는 세종시 인구가 24만이기 때문에 목표에 지금 약 2분의 1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는 약 3분의 2 정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우택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세종시의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기능을 원래대로 해야만 세종시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지금 주변에서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세종시가 이제 주변들을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장호 의원님 그 세종시와 대전시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에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세종시를 계획대로 빨리 완성하는 것이 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요. 그 세종시를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육성하고 키우는데 얼마 전에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현 정부에서 이 지방 육성, 특히 세종시 육성, 뭐 지역 육성에 대한 이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돼요. 그 결국 세종시로 가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를 원래 목적으로 했는데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이제 간다면은 사실 균형 발전 차원은 의미가 없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이 얘기 먼저 듣고 우리 박 의원님 답변을 그래서 듣겠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좀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한국인들은 좀 관지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이제 세종시에 몰려 있고 아무래도 권력이 이제 그쪽으로 몰린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또 무작정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세종으로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세종이 보니까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도시로 해서 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로 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대전이나 인근에서 그쪽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또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사실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실질적인 것은 물론 이제 전셋값이 싸다며요. 그래서 그 도시 인구가 이렇게 젊은 층인 것은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새 집을 사는데 싼 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뭐 미래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 상승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세종시가 사실 이제 핫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도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에는 돈이 있고 행정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통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충청권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교통망 체제를 빨리 구축을 해서 서로가 피해 의식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 의원님께 그냥 바로 여쭤보죠.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런 걸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돼 나가고 있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도시 소멸 문제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걸 한번 막아보자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5년간 무려 50조 원을 도시재생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 중소도시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나 그다음에 국회 분원 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 정부는 오히려 이 지방 어떤 정책에 대한 더 강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자리를 잡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면 또 문제도 당연히 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그런 어떤 지방 강화 정책을 더 우리가 힘있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세종시 역시 좀 빨리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것을 수정안을 좀 내면서 약간 좀 주춤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세종시가. 그래서 좀 흔들린 측면이 있는데 이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빨리 세종시를 계획대로 그렇게 좀 쭉 진행을 해나가면서 지금 각 지방의 중소도시 정책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사실상 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일관되게 있습니다만 저 국회에는 세종으로 통째로 다 옮겨야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저 여당 대표가 법안을 냈는데 아직도 여당 원내대표랑 그걸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해서 청와대 버리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밖으로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방분권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 하려고 노력 많이 한 분입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수도권에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가보십시오. 기업들 다 거기로 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다 충청권에서 투자할 기업이 거기 동탄이나 판교 가면 다 거기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지방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 정권에서 지방이 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정부가 잘못한 게 전 정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정책을 공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지 말고 자동차 산업은 어느 도시, 어느 광역단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어느 광역단체 집중 육성한다. 대전은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어떤 첨단 분야에 뭐를 육성한다. 정부가 발표하고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자동차 산업에 4차 산업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으면 이걸 공모해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끼리 출혈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정부가 근본적인 국가의 틀을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 분야에서 어느 도시는 어떤 걸 육성해주고 어떤 해서 발표를 제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하다 보니까 수도권이 유리하고 유리한 곳만 유리한 현상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이제 없애고 문재인 정부의 저는 마지막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는 각 광역단체별로 이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도시는 어떤 정책으로 밀어줄 건지를 빨리 역할 분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 주제가 지역의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이어서 이장우 의원님이 정치적 공격은 안 하시겠다 했더니 여지없이 또 한 말씀 하시네요. 지금 심각합니다. 네. 지방 경제도.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말씀으로 제안으로 잘 듣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세종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굳이 이제 드리면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옮겨올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빨리 처리가 돼야 옮겨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먼저라는 생각을 대통령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대변인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쭤보고 그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성장할 여건이 있고 지방은 지방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등하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지방은 지방대로 자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도시는 도시대로 특성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농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서로 넘볼 수 없는 독특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그걸 중심으로 성장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이 꼭 도시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비교해서 지방이 뭐 어쨌든 무시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박수현 의원님께서 이 청와대 세종시 직무실이나 뭐 국회 분원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 법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민생 법안도 아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이런 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그렇게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청와대 옮기는 그 문제 이런 문제도 패스트트랙 올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게 자꾸 대통령께서 그런 법적인 요건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못하고 세종시 직무실 못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드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뭐 재선 의원이시니까 초선 출신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그 야당과의 공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국회 분원이나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문제에서는 그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의 의견이 또 갈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한 그러한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도도 안 해봤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세종시의 제2청사가 지금 설계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공약
청와대 제2집무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든지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국회에서 그냥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한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설계까지 굳이 넣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 정무적 판단일 거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의지를 믿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전과 세종, 충남을 이장우 의원께서도 이제 하나의 광역생활권로 좀 가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부분이에요. 사실은 교통이 연결이 안 되면은 광역생활권, 뭐 메가시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KTX 세종역을 가지고도 지금 답이 나오고 있지 않고 대전 세종 도시철도도 생각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광역교통망이 우선 연결이 돼야지 그런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대전에서의 인구 유출 그리고 세종에서의 어떤 빨대 효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전출과 전입이 있지만 충청권 전체로 보면은 비수도권을 에서는 제주도는 빼고서는 이제 충청권만 인구가 증가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도 충청권 전체 인구가 모이고 있고 충청권 안에서 지금 인구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교통 문제에서는 어떤 KTX 세종역 아니면은 충청권 광역철도나 아니면 대전 세종간 광역철도 아니면은 지금 대전에서 밀고 있는 트램 사업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근데 교통 수단별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KTX 세종역은 국가기관 교통망이고 트램은 이제 내부 교통을 이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 세종역 문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오송역을 갖고 있는 충북 지자체에 약간의 반발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세종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세종 시민의 편의성보다는 국가균형 발전에서 세종시는 전국 지자체나 전국 도시에서 모두 접근성이 향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논리로 계속 피고는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성적 논리로만 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내년 봄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전 세종간 광역철도는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의 인구 이동이 그만큼 많은 만큼 세종시로 40% 전입이 됐고 근데 또 반면에서 세종시에서 전출 인구를 보면 대전으로의 전출 인구가 가장 높아요. 그 말은 그만큼 세종 시민, 대전 시민분들이 많이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 이유는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광역 교통에 대한 증설이 필요한 거고 그 증설 자체가 어떤 철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종역의 설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세종시에 세종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KTX 공주 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름은 공주역이지만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5개의 이 낙후된 충남의 도시가 함께 연담해 있는 그런 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주역 하나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KTX 공주 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공주역 활성화에 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세종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 부지는 오송역에서 지금 기존에 이동하는 거리보다 분석해 보면 약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오송역을 세종 신도심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그것을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곳에 역을 만들면서 이런 많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국가의 100년 대계의 교통 정책인데 그렇게 어떤
다급한 현재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급하게 막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면 국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내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와 함께 지금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장항선의 네, 대천역을 알겠습니다. 출발해서요. 우리 예. 그 부여의 규안면, 청양의 정산면, 그리고 공주 쌍신동, 그다음에 세종시 조치원역으로 이어지는 충청 산업문화철도가 먼저 연결이 되어야 이 세종시 발전 동력을 충남 각 지방에 고루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폭제가 된다. 그래서 이래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고 예, 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이 분야에서 예. 그건 저 국가적인 기간망 철도 얘기하는 것이고 도리어 이 저 대전, 충북, 세종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대전 도시철도를 지금 반석역에서 끊쳐진데 이걸 세종까지 연결하고 이 세종까지 연결하는 걸 청주까지 가고 청주에서 다시 순환하고 그러니까 이런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세종, 청주로 연결하는 이 광역 교통망을 우리가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대전만 따로 대전발전연구원이다 세종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대전, 세종, 충북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체계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야 서로 더 활성화되고 한 400만, 뭐 500만 육성 도시로 이 충청권을 육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로 저희가 짧게 한 30초씩 대전, 세종, 충남 앞으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4개 시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공조해야 될 게 있고요. 또 사안마다 사실은 이제 경쟁 구도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정말 좀 슬기롭게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좀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자치단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 의원님. 예, 저희가 토론 모두에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종시에 유치됐다고 해서 세종시 것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거기가 유치된 이유가 대전시의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연구 영향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 센터가 세종시에 온 걸로 만족하지 말고 충청권 모든 지자체가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이렇게 하나의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저는 이 네 곳의 광역단체장들이 이 공동 충청권 발전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충청권의 각 도시별로 광역단체별로 역할 분담, 발전을 위한 분야별 특화할 수 있는 것도 서로 나누고 또 교통체계도 어떻게 하면 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빨리 회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권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소외와 박탈감을 느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발전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남과 호남과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만들어내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상생 발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되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입장으로 충청권 지금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때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어쨌든 서로 그런 정치력을 키워나갈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은 사실 다시 원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제 충청권 전체 발전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세종시를 행복도시라고도 하죠. 또 인근의 충남, 대전을 아울러서 행복도시권이라고도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이 진정한 원팀이 되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